이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라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게만 공개된 자료입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며 온라인 학습을 시작해봅시다. 서울의 생활 1단원, 서울의 모습과 특성 중 작은 2단원,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사회에서 배운 중심지를 우리 지역인 서울에서 살펴볼 거예요. 서울의 생활 교과서를 준비해주세요. 교통, 행정, 상업, 산업, 관광, 문화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우리 지역 서울을 살펴볼 거랍니다. 서울의 생활 22, 23쪽을 봅시다. 한눈에 우리 지역 서울이 보이지요? 우리 지역인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어서 다양한 중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의 범례를 살펴보면 중심지별로 색깔과 모양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각각의 중심지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24쪽을 펼쳐주세요. 우리 서울에는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우선 다른 지역을 멀리 갈 수 있는 고속철도역 그리고 공항이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원래 서울역에 있는 한국고속철도인 KTX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동남권의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의 수서고속철도인 SRT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김포국제공항은 원래는 일제시대 때 김포 지역의 김포 비행장이었는데 1954년 정식 공항이 되었다가 이후 1963년에 공항이 있던 지역이 서울 지역인 강서구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 지역인 서울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터미널도 있는데요. 서울의 동쪽에는 강원도나 한강 이북지방 등 중부고속도와 이어질 동서울 종합터미널, 상공터미널이 있고 원래는 용산에 있었던 실버스터미널이 서울 남부터미널이 되었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는 경부선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호남선인 센트럴시티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2쪽의 큰 지도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범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통 중심지는 핑크색 동그라미입니다. 배운 내용을 지도의 위치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의 생활 26쪽입니다. 서울 행정의 중심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방행정기관과 나라에서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국가중앙기관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활동하는 기관,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생활 27쪽의 국회의사당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이자 법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한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을 정부청사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인 서울에는 정부서울청사가 있고 여기에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요. 우리 서울을 위해 일을 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청이 있습니다. 줄여서 서울시청이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각각의 세부 지역별로 학교를 지원하는 지역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22쪽의 큰 지도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범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정 중심지는 노란색 별 모양입니다. 배운 내용을 지도의 위치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책에는 배우지 않았지만 국기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도 정부서울청사 근처에 있답니다. 서울의 생활 28쪽입니다. 서울 상업의 중심지를 배울 거예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시장과 가게들을 찾습니다. 먼저 남대문 시장은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인데요. 재래시장이란 예로부터 이어져 온 시장을 말해요.
각각의 시장들은 지역마다 지역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남대문 시장은 남대문이라고 부르던 숭례문 근처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은 우리가 아닌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위해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우리들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유명합니다. 또한 시장은 한 가지 종류만 파는 전문 시장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재동의 꽃시장 그리고 동대문구의 서울 양령시장이에요. 양령시장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려 약재를 사고 팔았던 장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 상업의 중심지로서 한 건물 안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도 있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서 지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22쪽의 큰 지도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동네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업 중심지는 하늘색 네모 모양입니다. 배운 내용을 지도의 위치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의 생활 30쪽을 펼쳐주세요. 이제는 서울 산업의 중심지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서울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사람, 돈 등이 풍부하여 서울 곳곳에 의료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중심지가 있어서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먼저 아시아 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동대문 패션타운은 우리나라 최대의 의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금융업이라고 하는데요.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부기관 및 금융업인 여러 은행과 증권사가 모여 있어요. 서울과 인천에 만들어진 한국수출산업단지 중 한 곳으로서 1960년대부터 구로공단으로 불렸는데요. 의류나 중소제조 공장이 많았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첨단 정보 지식을 다루는 산업의 중심이 되어 게임회사 넷마블도 이곳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나 판교에 테크노밸리와 달리 수많은 벤처기업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충무로라는 이름은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딴 것으로서 영화 제작사 사무실이 많아 한국 영화의 대표지였는데요. 이곳은 인쇄소들이 3,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빼곡히 있어서 인쇄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22쪽의 큰 지도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동네에서 나왔던 것처럼 산업 중심지는 보라색 다이아 마음모 모양입니다. 배운 내용을 지도의 위치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의 생활 32쪽을 볼게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울은 유적이나 유물이 많아요. 먼저 전통 관광의 중심지인 인사동과 북촌이에요. 인사동은 좁은 골목이 얽혀있는 골목길로 조선 초기의 그림을 그리는 도화서들의 터가 많아 예부터 미술활동의 중심지였기에 지금도 인사동에는 옛미술점, 전통찻집과 전통공예점이 많아요. 그리고 북촌에는 옛 조선시대 때부터 왕족이나 양반, 및 관료 출신들이 살았던 고급 가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비록 일제강점기나 한옥보존지구 해체 등의 문제로 인해 한옥이 일부 변형하거나 없어지기도 하여 디귿자나 미음자의 도시형 한옥이 대부분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한옥이 다수 밀집되어 있어 전통가옥을 엿볼 수 있는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다음은 쇼핑 관광의 중심지를 살펴볼 건데요. 명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게와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그리고 홍대 거리는 2호선 홍대 입구역 근처로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명 핫한 플레이스로 유명해요. 청계천에 있는 다리 이름인 광교와 장교에 위치하여 이름 붙여진 광장시장은 다양하고 유명한 먹거리가 모여있는데 특히 빈대떡과 육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주한미군기지와 가까이 있어 한국 최초의 다문화 사회의 시작이 된 이태원 거리는 일명 경리단길이라고 부르는 등 외국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22쪽의 큰 지도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범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관광 중심지는 초록색 오각 모양입니다. 배운 내용을 지도의 위치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서울의 문화 중심지입니다. 서울에는 미술관, 박물관, 야구장, 축구장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먼저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예술의 전당은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 문화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조용했던 우면산 중턱을 깎아 예술의 전당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 미술관, 디자인관, 서예관, 예술자료관, 야외극장,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국립국악원 자리도 만들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한국의 대표 국립박물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경복궁 안에 총독부 박물관을 만들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모조리 모아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순종황제의 제실박물관의 정신을 이어새로 지었어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어요. 다음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라는 이름은 예전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던 서울대학교에 캠퍼스가 있었기에 붙여졌던 이름인데 해화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국 연극의 대표 장소로서 원래 서울대 법대가 있었던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길거리 공연인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하고 극장이나 미술관 등이 많답니다. 스포츠 문화 중심지도 있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서울종합운동장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시절 서울시에서 건설하였어요. 다양한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등이 모여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 밖에 2002 월드컵을 위해 지은 마포구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국의 첫 돔 경기장인 장충체육관 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22쪽의 큰 지도로 각각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범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화중심지는 연분홍색 육각 모양입니다. 배운 내용을 지도의 위치로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배웠던 중심지들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교통, 행정, 상업, 산업, 관광, 문화. 각각의 역할을 하던 중심지들이 모두 기억나나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중심지도 있고 이 밖에 2 이상의 기능을 가진 중심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태원의 경우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퓨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고장인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어떠한 중심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굉장히 중심지가 많이 있지요? 이 중에서 내가 가본 중심지가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보며 어떠한 중심지를 가보았는지 생각해봅시다. 모두들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 전까지 가보고 싶은 중심지를 생각해보세요. 이후 사회 시간에 답사라는 것을 배울 텐데 그때 답사계획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와,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재미있었나요? 4학년 서울의 생활.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